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각하가 가시면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는 방송이고 다스베이다. 다스를 보이게 하다. 자, 이제는 하나도 안 수줍어하는 다 늙어가는 조진우.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 주간제 시사인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이 궁금돼지예요. 궁금돼지. 궁금돼지가 뭔지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김용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6시 20분 103.5 부산에서는 105.7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추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각하 축하 메시지를 용민이가 편집을 했어요. 일단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이거 하나 들어보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스라는 회사는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 두 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박이가 다스라는 회사를 가지면 그 사람들 이름을 가지 왜 저 이름을 가집니까? 그렇게 저는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아서 무소유를 몸소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명박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이 즉각 다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굉장히 추억 돋지 않습니까? 네. 김용민 천재? 부인이 오셨나? 아유, 제 부인은 아직도 인정 안 해요. 네. 저를. 네.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이혼하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하나 더 낳았습니다. 예. 자, 참. 참고로 이 다스베이다는 파티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파티. 예. 앞으로 여러 방송 실험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서 파티. 어디서 방송을 모르냐? 예. 그건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방송을 좀 다르게 할 거냐면 각하 맞춤형 포맷으로 우리가 각하 사건들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 박근혜와 결정적 차이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건이. 그리고 과정이 아주 꼼꼼하고 그 과정 전체가 합법의 탈을 쓰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몸풀기로 주진우가 이제 추적 중인 각하 비자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다스 내부 고발자들의 목소리 육성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 주진우가 각하 비자금을 추적한 건 진짜 오래됐어요. 예.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저랑 주진우가 경찰 소환된 적이 있어요. 소환을 많이 됐지 참. 예. 근데 처음 소환될 때 그때 그 직전 싱가포르 가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사실은 비자금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진도가 엄청 나갔어요. 미국에 있는 각하 비자금의 계좌를 일부 찾았어요. 계좌를 구체적으로. 자, 설명 좀 해줘.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 예. 저기 한국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고 국민들이 계속 소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의 비자금을 찾아내라고 계속.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각하 배영방송 다스베이다 제 2회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싼 건 방송입니다.
예, 헌정에서 시작해서 배움까지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한 단기 방송 다스베이다. 다스를 보이게 하다 뜻이죠. 안수줍은 이제는 다 늙은 주진우 기자. 예. 주진우 기자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인기가 떨어진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얘는 꼭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더라.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고. 불쌍하게 생겼어요, 제가. 자, 헬스칸 돼지 김용민.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다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첫 방송에서는 안 해본 실험을 김용민을 통해서 할 텐데 재미없으면 다 편집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파티와 함께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김용민이 준비한 각하 메시지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겨울은 날씨가 졸라 춥다고 하는데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저열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완벽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에게 다스라는 회사를 졸라 무사히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명박이가 여러분의 십세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감옥에 간다. 자, 각하가 5년 전에 이미 다 보내왔던 메시지를 저희가. 자,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이 각하의 반격이 시작됐거든요. 각하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조선일보를 잘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항상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되 조선일보는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뉴스를 내보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TV조선이 실제 보도한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포항 지진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방문했을 때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세요. 수능 시험들은 잘 치렀어요?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자,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평소 실력만큼은 친 것 같다. 평소 실력보다 더 잘 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평소 실력만큼은 쳤다.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평소 실력만큼은 친 것 같다. 더 잘 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원래 조선일보는 이렇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매사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서 눈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반응을 얻어냈다라고 있는 사실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편집해서.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상황을.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쪽 사진이나 저쪽 사진이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편집된 사실. 그렇지. 이 방송을 보고 나면 문재인 눈치도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험생들이 시무룩하게 반응했구나. 에이, 이 양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지세요. 매일매일. 예? 저도 매일매일 그 MB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잘 봐야 된다. 항상 조선일보가 하는 짓을 항상 매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마구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 다스베이다 다스를 보이게 하다. 예. 이제 다 늙어가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헬스칸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 전도사입니다. 예. 다스베이다는 이제 파티하고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세상에 알렸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네. 이제는 팟캐스트 미디어를 새로 정의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TV의 화면을 줄여서 휴대폰으로 보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거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지 그런 실험을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고, 먼저 이제 우리 각하 속마음 연설을 들어봐야지. 아, 이번 주 빵 터져요. 네. 저 여기서 같이 들으려고 아껴놨어요 지금. 전 미리 들었는데 빵 터져. 점점 하드코어야. 자,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조그마한 명박이가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채원 집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나의 남편 살려내라고 졸라 억지를 썼습니다. 제가 졸라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채원 집 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졸라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18개 같았습니다. 제가 남의 사정을 돌보며 이장사하고 앉았겠죠, 제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유능한 CEO 명박이가 또 한 건 달성했습니다. 농협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업무에 치중해서 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은 저를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농협을 먹으면서 우리 집안은 졸라 다 부자가 됐어요. 국민 여러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에게 집세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부자가 됐어요. 국민 여러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에게 집세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요 개 씹새끼 같은 경우에 20세기에서 이제 졸라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 농협 관련한 그 연설이 64차 대통령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 나왔는데 농협을 농민과 무관한 조직에서 농민에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근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말 안 해요. 전혀. 절대 안 합니다. 다스베이다 제 4회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가 부장이면 아니야. 각하 배웅 방송 다스베이다 제 4회 시작하겠습니다. 각하가 가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이에요. 다스베이다. 자, 늙어가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안 늙나? 아니 청수는 근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살이 쪘어, 씨발. 살이 쪘어요? 그래서 더 팽팽해졌잖아. 무엇보다도 배가 50대가 됐습니다. 50대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50대. 50대. 뭘 축하할 일이야 이게. 아니 팽팽해졌어. 그리고 똑같은데 나만 늙는 것 같아. 궁금되지? 예.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당뇨 7년차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당연히 어떻게 왔어? 예? 당연히. 이명박 때 왔잖아 당뇨가. 어떻게 왔어? 불현듯 찾아왔어요 디테일하게. 어? 자, 다른 고혈압도 얘기 하기 전에- 왔어 고혈압도 같이. 예, 고혈압도 왔어요. 고혈압? 네. 아, MB. 씨부랄. 예,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재정의하겠다. 여기 팟캐스트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조상. 조상이야, 우리가 조상인데 지금까지는 팟캐스트를 그냥 보고 듣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게시판에 쓰기만 하고. 앞으로는 방송 중에 피드백이 가능하게 그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팟캐스트는 TV가 휴대폰에 들어왔을 뿐이지 똑같잖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고 보다가 그 인터랙티브한 방향으로 변해가게. 이번에부터 이제 처음 시도하는 시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 있는 소파 이게 쇼앤 침대라는 것을 협찬하는 것인데 이 화면에 앞으로 화살표가 등장할 거야. 화면을 보다 보면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가 막 등장해요. 그러면 걔를 클릭하면 얘를 살 수 있는 사이트로 옮겨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아예 보다가 플랜 다스의 개. 근데 거기 뭐 주소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 그럼 다 보고 나서 주소 찾아가지고 뭐 검색해서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플랜 다스의 개 얘기할 때 화살표 딱 하면 화살표가 딱 떠.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은 플랜 다스의 개의 입금창으로 착 뜨는 거야. 혹은 방송 중에 자료다. 이게 나도 이 자료를 아예 받아서 보고 싶어. 그러면 자료 하면 화살표 딱 떠가지고 클릭하면은 그 자료를 받아 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시사인 뜨는 거예요. 까지 재밌어질 거예요, 굉장히. 예. 욕이 난무하는. 네. 메시지 창에 이게 도착했는데 지금 아껴뒀어요 지금. 자,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비굴하게 자라 처절하게 거짓말하도 못 살았던 여러분의 종만이 명박이가 생각이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감옥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항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난 1년간 졸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적폐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비리의 덩어리 이명박 이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18조 같습니다. 뻥치지 말고 너 정직하게 살아라.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통령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세계 최빈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겠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인 국정원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게 집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근혜 졸라는 어떤 졸라야? 역시 허리띠를 졸라해서 땄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제 앞으로 둘이 대화를 네. 중심으로 만들어줘.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각하 분량이 조금 적어서 좀 서운했어. 네. 자, 오발단. 오발단이야? 옵션 열기. 응? 오발단이 등장했잖아. 오발단. 네. 오발단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토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민이가 하는 그 씨부랄 기에 착착 감긴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댓글 테러를 일삼는 자들에 대응하는 시부랄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발단도 사실 김어준이 아니라 김용민이 만든 조어예요. 네. 국어 사전에 올라갈 거예요. 굉장한 돼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재정의하겠다. 그래서 방송 중에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한 기능들 그게 되도록 진화하겠다. 그래서 첫 기능으로 화살표 버튼, 링크 버튼, 소인 침대. 그러면 그 버튼이 뜰 때는 그걸 누르면 그거 관련된 자료, 영상, 화면, 사이트로 넘어가는 버튼이 생겨요. 생겼어 지난주부터. 써보시고 앞으로 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주진우한테 제보하고 싶어. 주진우 전화번호 모르잖아. 시사인에 전화해서 바꿔도 안 바꿔줘. 없어 사무실에 주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신분 노출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기능이 생기냐면 주진우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보 창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버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버튼이거든요. 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김관진, 인관빈, 석방이나 김세욱 기각 이런 게 다 일부 사법부를 동원한 각하 구출 작전 이 뒤에 코어가 있다 보수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우병우는 이번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거 정말 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병우는 이번에는 구속 사유가 명확해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명확했어요. 그러니까요. 석방이 석방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많이 하는. 제가 조만간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 돈을 들여 가족들의 식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졸라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밥 얻어먹는 집사람 아들 딸의 잔혹함에 졸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얻어먹으면 계속해서 얻어먹으면 거지가 된다고.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뻘떡 일을 써서 일을 하고 말이지. 1,000원짜리라도 돈 벌어서 네가 돈 밥을 사 먹으라고.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쩌면 올해는 마지막 생일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5살하는 4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를 꽉 쥐어박은 다음 쓸데없는 이야기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이런 미친 새끼는 해초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여러분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게 집새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좀 무성의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12월 20일이네요.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었으면 오늘 투표를 하고 지금 개표 투표가 그러네. 지금 끝나지 않은 출구조사가 이제 그렇죠. 나올 시점. 네. 12월 19일은 졸라 살떨렸겠지. 네. 씨발 그때 이명박 생일이었고 5년 전 그때 기억하십니까? 2012년 6시. 아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존나 씨부랄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씨부랄도 없었어요. 그런 씨부랄도. 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풀어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는 스피커가 없으면 못.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머리 센 거 봐요. 우리 다 늙었어 우리 진짜. 왜 나만 늙지? 김용민 헬스 캐지고 있어요. 헬스칸 김용민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제 바꿀 것이다 생태계를 얘기했는데
유튜브 공식 채널도 아마 올해부터는 열릴 거예요. 따로. 그동안은 파티에서만 제공했는데.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웃링크나 또는 제보 버튼. 제보 누르면 주진우한테만 날아간다든가. 특정해서. 김용민에게만 날아간다든가. 제보 버튼 저한테만 날아온다든지. 설문조사 같은 기능들. 그건 안 되겠지만 새로운 기능들 계속 추가해서 그 파티 앱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나 김용민이 준비하는 각하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꼼꼼한 전무한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모래바람이 부는 아랍에미레에서 졸라 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었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생구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는 대신에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도나이 미씨 새끼 그러면서 졸라 통을 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8조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10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8조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10세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요즘 그 불법이 난무한다는 MB 쪽의 반응이 나왔어요. 고소고발 들어오면 네가 당해라 이번에는.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토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예. 일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부 격앙된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빗댄 발언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저가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만 눈치받아야 돼?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격앙된 일부 유족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만 눈치받아야 돼? 연합뉴스 TV 성소환입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저가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만 눈치받아야 돼? 몸살이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네. 그 제천 화재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프레임을 딱 짜냐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세월호로 갖다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최초의 보도부터.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유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가족이 사망했잖아요. 아들, 딸 혹은 뭐 형제, 자매가 사망해서 대통령한테 대들 수는 있어요. 살려내라고.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떠오르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월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가족들 주변의 인척 중에 행복항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빙배를 집중 공략한다든지 정부 측 입장에 서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팽목항이나 그다음에 목포, 그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보 형사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다 움직여서
세월호 가족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네. 특별히 약점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유가족이라고 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다이빙벨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정부 측 혹은 해경 측 사이드에 서서 발언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네, 인터뷰했었죠. 나타나기도 하고 공식석상에. 그렇지. 보수들이 이렇게 그 어버이연합을 내세워서 대리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뭐 연기자 내세워서 현장 분위기 만들어내거나 이거 원래 얘네들 항상 하는 짓이거든요. 항상.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판교의 그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에 유가족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이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이 시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실제. 네. 특별히 작은 사고만 나도 사고에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을까요? 평산네 김용민. 안녕하세요. 이명박 킬러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한 7, 8년 전에 나는 꼼수다 할 때 사진 보잖아? 셋 다 진짜 어려요. 청년이었어, 청년. 그때도 40대였지만 진짜 어려 보여. 헬스하고. 주진은 머리 새까맣다 그때? 우리는 그때 30대였지. 그렇죠. 30대였죠. 30대였냐? 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도 요건이 안 됐어. 근데 주진우 그 사이에 머리가 반이 샜어, 반이. MB 때문에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고 나는 MB 때문에 당뇨하고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예. 넌 당뇨는 그냥 왔었잖아. 아니 MB 시기 이후에 진단이 됐어요. 진단이 됐어. MB 개새끼. 시부랄 새끼예요. 아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아 이 새끼의 그 끝은 어딘가 도대체. 지랄의 끝은 어딘가. 자,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했고 뭐 아웃링크나 제보 버튼이나 설문조사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파티에서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역시 오늘도 자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그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졸라 젖먹는 족같은 좀무한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아랍에미리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한 방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의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족같이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새끼 해가 아닙니까? 너 이름이 뭐지? 돈을 시작하면 짐을 질질 벌리는 여러분의 미친씨 그분을 새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처음에 한 줄에 욕이 3번, 4번 나오면 이거 뭐. 예. 이 질질이란 말을 하긴 없을 거 아니에요. MB가 아무리 품격이 없어도 어떻게 했냐면은 법질서 할 때 질 따가지고 질질로 했습니다. 예. 그걸 2번 묶었어? 예, 질질 해가지고. 왜 소송 안 들어오지? 이명박 고소해. 옛날부터 자기도 이명박한테 고소 한번 당하고 싶다고 이명박 박근혜한테. 나는 빼놓더라고 항상. 더 세게 앞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욕 콤보로 한 4개가 연달아 한 문장 안에. 자, 오늘 첫 순서는 연초에 이거 사실 관심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확인할 수. 각하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 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래봐야 3초 나옵니다. 3초. 자, 할배 주진우. 동생한테 할배 그러면 좋아? 그리고 김용민은 점점 뼈가 드러나고 있어. 뼈다귀 김용민. 안녕하세요. 서울 구치소 홍보대사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용민이는 허리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위고 있어요. 야위고 있어. 다스베이다는 유튜브 채널도 열었어요. 이제 뭐 아웃링크, 제보 버튼, 설문조사 이런 건 파티 앱에서만 가능한데 곧 전면적으로 다 가능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제2의 중동보물 계기로 아랍에미레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 주절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주절라 젖먹는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가 좋아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소유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다스라는 회사를 남의 이름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절라 이걸 합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저 같은 전직 직원들이 명박이가 실제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절라 강국하게 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맘 들어가겠습니까?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원리를 오직 돈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친 씨 그분을 제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녹화하기 딱 1시간 전에 MB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고 진짜 속마음 연설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에 핵심적인 멘트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5시 반에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있잖아요. 최순실을 인정한 그 기자회견이 이건 정치적 자살이다. 여기서부터 되돌릴 수 없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기자회견은 안 했어야 해요. 네, 이 기자회견은 지금쯤 김백준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습니다. 흑돈주. 잘생겼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닥쳐주세요. 자, 반백 주진우. 이명박에 대한 오직 이명박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늙어버린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점점 헬스케지는 갈비 김용민. 안녕하세요. 누구 얘기를 했나요? 그랬습니다. 갈비 얘기가 나와가지고 먹는 갈비인가? 파티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오늘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뭐예요? 통상 언제 녹화를 해요? SBS 그 블랙하우스. 월요일 날 녹화하는데 찍을 게 많지. 썰전은 가만히 앉아서 타타타 떠드는 거 아니야. 그거 졸라게 할 게 많아. 이번 뭐라고? 못 들어도 돼, 남자들은. 요 앞에 여성들은 다 들었어. 옆에 물어봐요. 나중에 방송으로 보거나.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용민이 코너죠. 안녕하십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고자 4대강 살리기 위해 자원 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같은 짓을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렇게 정상이나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태 나를 목표로 하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주로 기뻐해 주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명박이가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무거울 만큼 해초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와 함께 일했던 18조 같은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보다 많은 고통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한 방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너 이름이 뭐지? 문재인의 또말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야 여러분의 미신시 군을 제기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고발될 수 있을 것 같아. 저쪽 지금 예민하거든. 조금만 더 해봐. 지금 예. 용민이 꼭 고소고발 당하고 싶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되고 싶은데 박근혜 이제 불가능하잖아. 남은 게 이명박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지.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수님이나 우리 주기자 형이나 정봉주 의원까지 다 뭐 고소당해서 재판 서고 또 감옥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뺐어요. 멘트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변희재가 그 비밀을 4년 전에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총선 승리 기여 때문에 제가 2012년 새누리당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특전으로 저를 빼준다고. 한 번 그 사건이 있지는 않았었나? 뭐 욕설했다고? 그래. 아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거는 이제 부디 조카세요 했다가. 네, 부디 조카세요 했다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당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뭐 빼주겠다고. 그래서 부디 조카세요라고 썼죠. 이제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검찰 소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포획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집안에 멧돼지야 포획되게? 그래서 뭐 큰 사건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검찰이 사실 이거는 약식 기소할 문제인데. 그렇죠. 벌금으로 그냥 끝낼 벌금 문제인데. 50만 원 이렇게 약식 구형하거나. 정식 기소란 거예요. 정식 기소. 그래서 무죄가 났던가? 정식 기 아니 1심에서 제가 이게 재판이 말이 되냐라고 뻑이다가 이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2심 가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 재판에 임했는데 그 당시 아주 재밌는 풍경이 판사분이 여성분이셨고 공판 검사도 여성분이셨고 제 변호인이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인데 이 세 분이 이제 조카 부디 조카세요 하셨습니까? 네. 예. 아, 그건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예. 이재정 변호사가 그 자기는 평생 써본 욕이 아니라고 해서 전날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조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벌금 20만 원인가 30만 원에 선고유예. 그러니까 벌금 안 내도 되는. 다음 주에 저희 선고가 있는데 중요한 재판 선고가 있는데. 그거 한 6년 괴롭힘 당했는데. 6년. 아직 1심이에요. 그때 당선된 사람들 임기 다 끝났어요. 우리만 끌려다니고 있어 아직도. 자, 불평불만을 그만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다스베이다 제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년이 아니라 노년 주진우는 취재 갔다가 지금 공항에서 전철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한 30분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전철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빼빼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계 안택은 김용민입니다. 요즘 그냥 날마다 회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회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예고했던 대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투표 기능이 가능해요. 오, 폴 기능.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투표를 이명박은 몇 년형이 좋은가. 오늘 이제 이정열 판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몇 년형이 좋은가. 앞으로 방송을 보시다가 딱 누르면 뽕 떠요. 투표 기능이. 거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비밀 제보 기능도 이제 될 것이고 파티에서 구현됩니다. 자,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감옥에서 참고 견디면서 지낼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운 날이 올 것입니다. 당분간 이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안철수 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만을 위한 공학적인 연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가자. 안철수의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저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연한 심정으로 저를 반대하기 위한 분열주의 부숴버리고 반대를 하는 단 한 명의 동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찾아 쓰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런 분을 제기 좁시다. 알고 있다면 누굽니까?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앞으로 그러면 동지도를 부르는 시간 몇 년형이 좋은가. 거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비밀 제보 기능도 이제 될 것이고 파티에서 구현됩니다. 자,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감옥에서 참고 견디면서 지낼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운 날이 올 것입니다. 당분간 이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안철수 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인만을 위한 공학적인 연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가자. 안철수의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저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연한 심정으로 저를 반대하기 위한 분열주의 부숴버리고 반대를 하는 단 한 명의 동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찾아 쓰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런 분을 제기 좁시다. 알고 있다면 누굽니까?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 외에도 등장하는 거야 가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말 같아요. 너 이름이 뭐지? 그거 들을 때마다 웃겨. 너 이름이 뭐지? 아, 웃기다. 네. 자, 밀양화재. 오늘은 이제 밀양화재 관련 영상 좀 보고. 정치 보복에 해란이 된 이 무능한 정권이 쇼통에만 해란이 돼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유족들 위로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욕이라도 한번 들어주고 그게 대통령의 할 일로서 끝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정치 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 보복이나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소방점검이랄지 그런 재난 점검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9년 동안 재난 대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놨기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우리 뒤에 제천 시민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대천 시민이에요. 와가지고 무슨 도 먹고 정치 보복 뭐 그런 얘기예요. 잠깐 넣으세요. 홀란드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 아니 말소리를 해야 당 대표를 마시는데 지금요. 네? 정치하러 오세요. 소장님이 소방법 반대했잖아.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는. 소방법 반대했으면 여기 왜 와? 민주당 애들이 우리는 이것을 세월호 정권이처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사실은 본심이에요, 본심. 이게 지방직 소방관은 모든 권한이 지방 지자체장에 있거든요. 네, 광역단체장. 예산이나 뭐 인사나 그렇게 된 지 한 20년 됐어요 이미. 예. 지휘권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도지사였었고 지금은 이제 공석이니까 도지사 대행. 직무대행. 예. 당연히 자유한국당이고 그리고 경남의회 예산 편성 권한이 있죠. 경남의회 밀양시의원도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여기 뭐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이고 밀양시의회 도의회가 말고 경남도의회 말고 밀양시의 시의원도 13명인가 중에 12명이 자유한국당. 14명 중 14명이야? 네. 김용민은 뉴스 브리핑에서 아침마다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 화재에 만약에 소방관의 책임을 묻거나 화재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자체장에게 물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득달같이 달려갔잖아요. 왜냐하면 제천 때도 그랬는데 제천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스란히 세월호 프레임으로 어떻게든 니네가 세월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월호로 정권을 잡은 니들이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잡은 니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이렇게 연결하는 프레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집권하자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앙. 이 프레임을 이렇게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등장해야 되는 게 세월호로 집권한 니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호로 집권했다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논리 전개를 통해 몇 단계, 한 2, 3단계 되죠? 그런 다음에 문재앙. 요 프레임에 이제 문재앙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말을 못하죠. 예. 정치권에서는 세월호로 집권한 요도 말을 못해요. 홍준표 대표가 말하듯이 세월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세월호를 굳이 말해요. 굳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으면 돼요.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굳이 세월호를 언급해서 우리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용했다는 거지. 이 다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멘트들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그러면 이제 댓글들은 등장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집권한 현 정권이 봤더니 지들이 집권하고 나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문재인은 문재앙이다. 요 3단 그중에서 정치권이 담당한 역할이 세월호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언급하고 그리고
재난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형 재난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 일으켰다고까지 말을 안 했어요. 필요합니다. 설날 전에 또 큰 화제가 있을 것이다. 진짜 공정학교가 또 있을 거예요.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툭 부지불식간에 말을 했죠. 예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뭐 생각 없이? 특히 이제 PK 이것도 이제 PK 지역이고 PK, TK 지역에 대형 재난이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방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재난이 나서 조금만 따져보면 자기들은 가면 안 돼요. 욕먹을까 봐. 그렇죠? 실제로 저 홍준표 지사는 사고가 금요일에 있었죠. 월요일쯤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니까 특달같이 그 이튿날 내려갔어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원내대표가 먼저 내려갔죠. 먼저 내려가서 판을 깔고 그리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댓글 요새 보시면 관련 댓글들은 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문재앙이다. 이 첫 밀양 화재 기사